오늘 뚝 떨어진 기온에 강풍까지 불면서 하루 종일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당선자는 경제적 평등을 위한 조치를 강조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조속한 실현을 선언했습니다. 연방상원공화당의 세제개혁 수정안에서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총기 규제에 찬성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다카 구제 법안이 지연되면서 하루 120만 명이 추방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뚝 떨어진 기온에 강풍까지 하루 종일 추운 날씨였습니다. 오늘 밤 기온이 더 떨어져 내일 아침 뉴욕 1호는 영하권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낮부터 기온이 올라가 모레 일요일은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 1원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낮아져 내일 아침에는 화씨 24도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번 한파는 강한 북서풍을 동반하고 있어 내일 아침 체감기온은 화씨 15도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이번 한파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져 일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상청은 올겨울 라니냐가 시작됐다며 기상이변이 많을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라니냐 현상은 태평양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낮은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으로 라니냐가 발생하면 예측하기 어려운 대류의 이동으로 기상이변이 발생합니다. 국립해양대기국은 라니냐가 있는 겨울에는 미국의 북서부에 눈이 많고 남부는 건조하다면서 남동부와 대서양 연안은 예년보다 따뜻할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하지만 뉴욕과 북동부 지역에는 예상치 못한 한파가 닥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 최저임금 인상과 부자 증세 방안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당선자는 경제적 평등을 위한 조치를 강조하며 조속한 실현을 선언했습니다. 머피 주지사 당선자가 당선 후 첫 언론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는 경제적 평등을 위한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부유층 소득세 인상을 조속히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 크리스티 주지사 집권 8년 내내 좌절됐던 최저임금 인상과 부자 증세를 머피 당선자는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꾸준히 내세워왔습니다. 지난해 성사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 법안은 현재 8달러 중반대인 최저임금을 첫 해 10달러 10센트로 인상하고 이후 4년간 매년 1.25달러씩 올리는 내용입니다. 머피 차기 주지사의 최저임금 인상도 이처럼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또 부자 증세는 현재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현행 8.97%에서 10.75%로 올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와 함께 머피 당선자는 유급 병가 확대, 남녀 근로자 간 소득 차별 금지 등도 조속히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과 부자 증세는 한인 사회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우려에 대해 민주당은 임금 인상에 따른 빈곤 해소와 지출 증대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상원공화당의 세제개혁 수정안이 공개됐습니다. 주택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과 개인 소득세율 7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9일 상원재정위원회는 신규 주택 구입 시 모기지 이자 공제 상한선을 100만 달러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원의 세제 개혁안에서는 50만 달러로 제한했었습니다. 법인세율은 현행 35%에서 20%로 인하하는 대신 1년 유예해 2019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하원에서는 법인세율을 즉각 낮추는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이처럼 상원 수정안은 여러 부분에서 하원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소득세율도 현행 7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대신 현행 최상위 고소득층에 적용하는 최고 39.6%의 세율은 38.5%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앞서 하원의 안에서는 개인 소득세율을 4단계로 최고 개인 소득세율은 39.6%를 유지했었습니다. 이와 함께 하원 안에서는 폐지됐던 자녀 입양 세금 크레딧을 부활시키고 현행
전역 군인에게 제공되던 의료비, 학자금, 융자, 이자 등의 혜택도 부활시켰습니다. 하지만 주와 로컬 정부의 재산세 및 소득세 공제는 기존대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부양자녀 세액 공제는 하원안보다 $50 더 높은 17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650로 확대했습니다. 한편 이날 하원의 세제 개혁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총기 규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의견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총기 규제에 찬성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9일 갤럽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51%는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의 통과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갤럽이 조사한 총기 규제에 대해 찬성이 절반이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12년 총기 규제를 위한 새로운 입법에 찬성하는 응답은 47%였습니다. 2011년보다 12%포인트 증가한 것이지만 절반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2012년에는 샌디옥 초등학교 총기 난사로 20명의 어린이와 6명의 성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2년 10개월 동안 142번의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10월에는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 이어 11월 5일에도 텍사스에서 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2012년에서 2017년 총기 규제를 위한 새 입법에 찬성하는 비율은 여전히 절반 이하를 유지했습니다. 한편 전미총기협회는 1970년 이전 사냥꾼 등 총기를 사용하는 직업군을 보호하는 이익단체에서 이후 총기 관련 사업이 성장하면서 강력한 로비력을 갖게 성장했습니다. 현재 의회에 대한 총기협회의 영향력은 막강하고 총기 사용에 너그러운 문화와 역사적 배경까지 더하면서 총기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폐지되어야 하는 법은 의원들의 치열한 논쟁으로 처리되지 못하면서도 폐지되지 말아야 하는 법안은 대통령의 펜놀림 하나로 속수무책이 되곤 합니다. 다카 폐지 이후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하루 120여 명이 추방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오바마 케어 폐지, 세제 개혁안 통과 등으로 씨름하는 사이 속수무책 추방 위기에 몰리는 청소년들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9일 워싱턴 소재 진보 성향의 민간 경제 연구기관 센터 포 아메리칸 프로그레스에 따르면 지난 9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6개월 유예 후 2년간 단계적 폐지를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7,900명 이상이 다카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주 851명, 하루 122명꼴로 추방 위기에 처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지난 10월 5일까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22,000명도 앞으로 6개월 후면 추방 유예가 사라져 추방 위기에 처합니다. 이처럼 앞으로 나라의 재원이 될 청소년들이 추방 위기에 처하면서 당사자와 가족뿐 아니라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 일각에서는 다카 수혜자 구제 법안 연내 통과를 목표로 민주당과 본격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댄 뉴하우스 연방 하원 의원은 최근 다카 구제 법안이 완벽하진 않겠지만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원도 중도파 공화당 의원과 수혜자 구제 법안에 착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카 수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범동포 서명 운동이 전개 중입니다. 하지만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시민참여센터가 발표한 드림 액트 통과 촉구 서명 현황에 따르면 뉴욕주 772명, 뉴저지 239명 등 전국적으로 1,762명이 서명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참여센터, 이민자 보호교회, 민권센터 등이 목표로 하고 있는 청원 인원은 주별 최소 2,000명 이상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민참여센터, 이민자 보호교회, 민권센터 등은 추방 위기에 몰린 다카 수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드림 액트 범동포 온라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명은 웹사이트의 이름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면 완료되고 서명을 받은 청원서는 해당 지역 연방 상하원 의원들에게 전달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지역 의원들에게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한인들의 서명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공화당의 다카 페이지에 드림액트 재추진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민자 보호를 천명한 한인교회들은 지난달 맨해튼에서 열렸던 2017 코리안 퍼레이드에서도 드림액트 통과를 위한 배너를 들고 행진했습니다. 한편 드림액트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입국한 불법 체류 이민자,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합법적 체류 신분은 물론이고 시민권까지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 이대로 좋은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승객들은 국익과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색대에서 정작 위험물이 발견되는 경우는 겨우 20%에 불과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최근 미국 내 주요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행한 테스트 결과가 충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대가 무기류, 마약류, 폭발물 등 위험물을 얼마나 정밀하게 걸러낼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험에서 검색기기가 위험물을 찾아낸 성공률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테스트에서 위험물을 검색용 컨베이어 벨트에 10번 올려놓으면 8번은 경고 없이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공항 보안의 취약성을 여지없이 보여준 결과입니다. 최근 하원 국토안전위원회에서 교통안전청의 부실한 보안 검색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마이클 로저스 의원은 교통안전청 관리들에게 당신들이 운영하는 기관은 심하게 망가졌으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빌 키링 의원은 검색을 잘할 수 있는 기술과 돈이 있는데 어디에 전용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테스트 후 모두 8가지 공항 보안 검색 강화 방안을 교통안전청에 권고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기차 기관사 10명 중 1명 이상이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사의 수면 장애가 기차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에 따르면 현직 기관사 373명을 대상으로 수면 장애 검사를 한 결과 44명에서 수면 무호흡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트랜짓 측은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면 무호흡이란 수면 중 적절한 호흡이 되지 않는 경우로 숙면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만성 피로를 느끼게 되고 주간에 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기관사가 수면 무호흡증을 겪는다면 졸음운전 가능성이 높게 되는데 이는 기차 탈선 등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지난해 9월 뉴저지 호버큰역에서 발생한 트랜짓 기차 탈선 사고에서도 기관사가 앓고 있는 수면 무호흡증이 확인됐고 이를 이유로 기관사가 졸음 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사고 기차는 규정 속도보다 2배나 빨리 달리면서 멈추지 못하고 역 안으로 돌진한 것입니다. 트랜짓은 호버큰역 사고 이후 모든 기관사를 대상으로 수면 무호흡증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3년 12월 한인 안기숙 씨가 사망한 메트로놀스 기차 탈선 사고에서도 기관사의 졸음 운전이 원인으로 드러나면서 최근 수면 무호흡증은 잇따른 기차 탈선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제 여자와 남자로 구분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앞으로 뉴욕 지하철 안내방송에서 신사숙녀 여러분이라는 표현이 사라집니다. 9일 뉴욕포스트는 MTA가 최근 기관사를 포함한 지하철 운영 요원들에게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 다음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등과 같은 표현 대신 패신저, 라이더스, 에브리원 등을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성소수자 등을 고려해 성중립적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영국 런던 지하철도 지난 7월 안내방송에서 신사숙녀 여러분이라는 호칭을 없애고 헬로 에브리원을 채택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 당국도 연설이나 문서에서 신사숙녀 여러분, Dear Sir, Dear Madam 대신 참석자 여러분, Dear Resident 등을 사용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는 여자도 남자도 아닌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고 외형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회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국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수산물 통합 수출 브랜드 K-Fish가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해양수산부는 오늘 LA 베버리힐스의 한 호텔에서 한국의 프리미엄 수산물 수출 통합 브랜드 KPC를 알리는 KPC 글로벌 런칭 행사를 개최하고 브랜드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KPC 브랜드를 신청한 업체들은 우리 국내나 외국의 유명한 인증기관에 기본적으로 인정을 받은 업체들이 품질하고 능력 검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저희가 85점 정도의 높은 수준을 통과하고 나면은 KPC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요. 그 이후에도 1년에 수시로 그리고 3년 되면 전반적으로 KPC 브랜드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실시를 합니다. 이어 해양수산부 측은 브랜드 런칭과 동시에 등록 상품 확대와 뉴욕과 LA 등 미주 지역 대형 마켓에서 판매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 19일까지 한국 수산식품 주요 수출 16개국의 600여 개 매장에서도 한국 수산식품 홍보 행사인 K-시푸드 글로벌 위크 2017이 동시에 개최됩니다. 충남 보령시가 지역 특산물을 남캘리포니아 커뮤니티에 선보입니다. 보령시는 오늘부터 4일 동안 LA를 비롯한 남가주와 조지아주의 시원마켓 전 지점에서 보령시 우수 농수산 특산품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보령시 부시장 등 시 관계자들이 직접 나와 모두 72개의 보령시 명품 농산물과 특산품을 한인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리 보령시에서 아주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과 임산물, 수산물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교포들을 비롯한 많은 현지 주민들이 오셔서 성황리에 지금 행사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한편 이번 행사에는 한인 고객들을 위한 경품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경은 앞으로 뉴욕 이런 레스토랑과 주점 업주들을 대상으로 건물 내 총격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약 9분 정도의 영상 교육을 실시합니다. 6일 시경범죄 예방부서는 뉴욕 서비스 연합과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교육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뉴욕시경은 그동안 오피스 건물 등지에서 관련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나이트클럽과 같은 곳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갖춰 놓은 바가 없었습니다. 런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뉴욕주 재정서비스국의 아시안 금융 교육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는 최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이민자들이 크레딧이 부족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서 일종의 신용조합인 랜딩 서클을 이용했지만 수십만 달러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제1금융권에서 불리한 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9일 플로싱 메인스트리트 인도 확장 공사가 완료돼 브레이스맹, 피터쿠 의원 등은 리본 커팅 행사를 열고 완공을 축하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과 건설국은 780만 달러 규모로 지난해 7월부터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플로싱 다운타운에서 인도 확장 공사가 실시된 것은 20년 만입니다. 이번 공사를 통해 메인스트리트 38에서 41 애비뉴 인도가 종전보다 약 9피트 확장됐습니다. 9일 멜린다 캐츠 퀸즈보로장은 퀸즈보로 내 14개 커뮤니티 보드에서 활동할 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접수는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일은 2018년 1월 12일입니다.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될 위원은 토지 사용과 존인 변경에 대한 자문 심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공공정책에 관한 공청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임무도 맡습니다. 비전케어 USA가 오는 18일 제2회 사랑의 무료 개안 수술 아이캠프를 개최합니다. 플로싱 세인트 메리스 아이 앤 서저리 센터에서 열리는 아이캠프는 선착순 100명의 환자를 무료 진료합니다. 나소 카운티 인권국장으로 활동하는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은 나소 카운티 의장 당선자 등 여성 리더들을 초청해 격려했습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지난 7월 청년 차세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2018년 차세대 컨퍼런스 뉴욕 개최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동 나비에는 잉그루드 클립스에 위치한 비아띠 한의원에서 온수매트 체험관을 설치 운영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지만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8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기온도 다소 오릅니다. 월요일은 오전 중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며 오후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